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드르는 사막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멀리서 거대한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드르 일행은 멈춰서서 그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가까이 다가오자 바드르는 그것은 구름이 아니라 거대한 모래 폭풍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래 폭풍이다. 도망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대한 모래 폭풍은 바드르 일행을 집어삼켰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난리통에 바드르는 일행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타고 다니던 말도 사라져버렸죠. 절망적인 상황에 바드르는 몸을 숙이고 신께 목숨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오랜만이군. 바드르가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래 폭풍이 사방을 벽처럼 감싸고 있었고 그 중앙은 바람 한 점 없는 평온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거대한 남자가 서서 바드르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폭풍에서 살아남다니. 어떤 힘이 널 지키는 것이 분명하다. 바드르가 먼지를 털며 일어나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거대한 남자는 쾌활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바람의 신이지. 그나저나 넌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인가? 바드르는 이곳까지 오게 된 사연을 바람의 신에게 설명했습니다. 신은 바드르가 얘기하는 중 꺼내 보인 조개 껍질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이 조개 껍질은 바다의 문을 여는 열쇠다. 하지만 그 문까지 가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바드르는 바람의 신에게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각오하지 않았다면 길을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바람의 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크게 휘젓자 모래 폭풍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바드르에게 멀리 동쪽의 절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서 날개 달린 거인을 찾아라. 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수정궁전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해라. 바드르는 바람의 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꼬박 걸어 절벽에 다다랐습니다. 이곳인가? 그런데 날개 달린 거인은 어디에? 그때 갑자기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드르가 고개를 들어보니 거대한 그림자가 온 하늘을 덮고 있었어요. 로크. 하늘을 가로지르는 어둠. 날개 달린 거인은 바로 로크라는 전설의 새였습니다. 그 웅장함에 두려워진 바드르는 바위 뒤로 얼른 숨었어요. 새가 지상으로 내려앉을 때 주변은 폭풍 같은 바람이 일었습니다. 로크는 지상으로 내려오자 곧 고개를 떨구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드르는 잠이 든 로크를 보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겁쟁이처럼 이러고 있을 것인가? 운명이 내 편이라면 살 것이고 아니라면 죽으면 그뿐. 용기를 낸 그는 걸어가 로크 앞에 섰습니다. 날개 달린 거인 이시여. 로크는 슬쩍 눈을 떠 바드르를 흘낏 바라보더니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바드르는 잠시 낙담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간식거리도 되지 않는 내 놈이 내 잠을 방해하고도 살아남길 바라느냐. 로크는 얼굴을 바드르에게 가까이 가져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말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두려웠지만 바드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운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순간 로크는 그의 눈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를 보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던 로크는 고개를 숙이며 바드르에게 말했습니다. 타라. 용기 있는 자여. 수정궁으로 널 데려다 주마. 로크는 그를 등에 태우고 순식간에 구름을 뚫고 날아 하늘 위로 솟구쳤습니다. 바드르의 눈에 반짝이는 수평선이 펼쳐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어요. 바드르를 등에 태우고 한참을 날아가던 로크는 어느 해안 근처에 다다르자 조금씩 고도를 낮췄습니다. 수정궁 근처다. 이제 곧. 바드르에게 말하던 로크는 갑자기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으로 거대한 화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아래를 보니 검은 돛을 단 해적선이 보였습니다. 그 배에서 커다란 기계로 창보다 훨씬 굵고 긴 화살을 쉴 새 없이 쏘고 있었어요. 로크가 그 화살들을 피하느라 몸을 뒤트는 통에 그만 바드르가 등에서 떨어졌습니다. 안 돼. 엄청난 속도로 떨어진 바드르는 해수면과 부딪히자 그 충격에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이제 죽는구나. 바드르는 마음속으로 절망하며 시면으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바드르. 바드르의 눈앞에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줄라나르의 모습은 어릴 적 바드르를 안아주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바드르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거리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어머니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바드르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갑자기 바드르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얼마나 이러고 있었을까요? 눈을 떠보니 그는 바닷속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꿈속에서 헤어나오자 곧 바닷속이라니. 바드르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그때 바드르는 가슴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가슴에 손을 넣어보니 조개 껍질이 밝게 빛을 내고 있었어요. 그 빛은 계속 색을 바꾸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일렁이고 있었죠. 바드르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바닷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것, 또 지금 살아있는 것도 어머니가 주신 조개 껍질 덕분이라는 것을. 바드르는 조개 껍질을 다시 품에 넣고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멀리 희미하게 특이한 구조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드르는 그곳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수정으로 만들어진 궁전이었습니다. 바드르는 그 화려함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일찍이 이런 아름다운 궁전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님의 궁전도 이것에는 비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바드르는 처음 궁전을 보았을 때의 놀라운 감정과는 달리 이곳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궁전의 거대한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 문을 밀었습니다. 무거운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선 바드르는 그만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꿈속에서 본 그녀, 자우하라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원의 산호를 감상하다가 바드르에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춤추며 유영하는 머리카락, 깊고 기품 있는 눈빛, 그리고 그녀의 몸짓에 따라 우아하게 출렁이는 옷깃까지. 바드르는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그녀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자우하라? 바드르는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목소리로 짧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바드르. 둘은 서로를 향해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 놈이냐? 갑자기 그들 사이에 음험한 눈빛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보랏빛 피부에 몹시 마른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등 뒤로 보이는 자우하라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바드르의 눈앞에 나타난 노인의 정체.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또 바드르와 자우하라의 만남은 어떤 결말을 맞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